김용민 의원이 이런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. 가짜뉴스 퍼뜨리고 MBC에서 오늘 밤에 아마 김용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또 한 곡지 하겠죠.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. 방해하지 마세요, 제발. 예,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말 저와 저희 방 보좌진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. 기대도 크고 또 대한민국의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질문보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아무리 국회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시면 어떡합니까? 하나하나 좀 짚어봐 드릴게요. 아까 박은정 의원님이 이재수 기무사령관, 변창훈 검사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면서 그 사건을 지금 이번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다가 불행한 선택을 하신 우리 공직자 이분에 대해서 왜 과거에는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후한 무치가 어디 있습니까?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었다고 해서 그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광풍의 1호 희생자가 변창훈 검사고 2호 희생자가 이재수 사령관입니다. 그런 논리로 하면 그 당시에 검찰에 계셨던 분들 제 앞에 4분 계시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이재수 사령관, 변창훈 검사 죽게 만들었습니까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그렇게 말씀은 안 되죠. 예를 들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소위 내란청산이라는 정치 슬로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맞고 있는 겁니다. 그 부분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거짓말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,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. 제가 아까 김용민 의원님의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논리의 비약을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 봤더니 역시 MBC 뉴스에서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보니까 기사 형식을 보니까 아마 김용민 의원님이 MBC에 소스를 제공하고 발언 중이에요. MBC가 두 꼭지를 나중에 하세요. 시간 세워주세요. 나중에 하세요. 내 설명 드릴게요. 찔리나요? 저 말을 하게 두세요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MBC가 두 꼭지를 보도하는데 첫 번째, 이분은 한덕수 전 총리의 후원 회장이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버젓이 자막까지 달아서 후원 회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. 한덕수 전 총리의 후원 회장은 김석호 서울대 교수입니다. 이분은 본인이 그냥 건물에 들어보세요. 이분이 건물에 전화해서 내가 후원 회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MBC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덕수 총리와는 아무런 연관고리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정체불명의 사람이 이런 돈을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MBC도 이걸 기사를 내기가 찜찜했던지 이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기사를 냅니다. 뭐라고 기사를 내냐면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MBC도 한 발을 뺍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무런 한덕수 총리 쪽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한덕수 조이대 회동설의 시즌2입니다. 시즌2예요. 그런데 거기에 김용민 의원이 자기 주관을 덧붙여서 이런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오늘 밤에 아마 MBC에서 제 생각인데 오늘 밤에 MBC에서 조용 좀 하세요. MBC에서 오늘 밤에 아마 김용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또 한 곡지 하겠죠.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.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걸 가지고 사법부 압박 방해하지 마세요, 제발. 자, 사법부 자, 이렇게 해서 조이대 한덕수 해동설로 가짜뉴스 재미 좀 보셨습니까? 자, 이번에는 한덕수 후원 회장 가짜뉴스로 재미 좀 보시려고요? 이런 소설 자꾸 쓰지 마세요.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. 자, 됐고요. 이게 명백하게 가짜뉴스 아닙니까? 명백하게 이분이 후원회장이 맞습니까? 후원회장이 맞아요? 후원회장이? 아니잖아요. 그걸 어떻게 MBC도 후원회장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 찔리니까 자 PPT 좀
PPT 좀 띄워주세요. 이게 바로 민주당식 정치고 이게 바로 민주당식 가짜뉴스로 여론을 어떻게 호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정에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안 찔리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? 제 얘기에 찔리시잖아요. 동료 의원 발언에 뭐 한두 번 얘기합니까? 여러분들은 매사를 그렇게 하는데 시간 좀 정지시켜 주세요. 이게요. 자, 차진아 교수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. 이게 우리가 자, 먼저 천재엽 차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지금 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. 이걸 갖다가 개별 재판부의 판단으로만 넘기는 것은 지금 우리 대법원의 시대적 소명에 너무 한 발을 빼시는 거예요. 이 헌법 84조 해석만 하더라도 학계 의견이 무슨 일치돼 있는 것처럼 민주당 자꾸 주장하는데 차진아 교수님 어떻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제84조의 그 형사상 소추는 그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헌법 학계에서 그다지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는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. 다만 그 법원에서는 이것을 본인들이 각 하급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.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.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종국적으로 이것을 심판하도록 해서 어떤 법적 통일성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렇게 많은 인권보호관 나온 얘기입니다. 재판을 진행한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진술인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. 제가 안타까워. 진술인은 들어가세요.